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에서 새롭게 출시된 GV80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소식인데요. 얼마 전 실물이 공개된 데 이어 공식 가격까지 오픈되었습니다. 오늘은 GV80 페이스리프트는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가성비 옵션으로 GV80을 구성했을 때는 얼마가 나오는지, 화제의 GV80 쿠페 가격은 과연 얼마나 비싸게 출시되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GV80 페이스리프트의 디자인 변화를 간단히 살펴보면 부분 변경이라 많은 부분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기존에도 워낙 훌륭했던 디자인이라 그대로 유지된 부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헤드라이트의 큰 틀은 그대로 놔뒀고 방패 모양의 오각 크레스트 그릴 형상 역시나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릴 내부 패턴을 두 겹씩 사용하여 더욱 입체감 있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하단 범퍼 디자인도 커다란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부 디테일들의 변화를 주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에어 인테이크 부분을 더욱 넓게 구성하였고 그에 따라 전면부가 조금 더 스포티해졌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아무래도 GV80 쿠페가 출시되면서 GV80 스탠다드 모델도 전면부가 스포티하게 바뀐 것 같아요. 원래 잘생겼던 전면부는 훨씬 더 조각 같은 외모로 바뀌었네요. 헤드라이트의 경우 디자인 틀은 유지하면서 내부 그래픽과 방식에서 변화를 주었는데요. 앞서 출시된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세단 G90과 동일한 MLA 방식의 헤드라이트를 적용했습니다. 제네시스의 아이덴티티인 투라인 헤드라이트는 유지하면서도 확실하게 달라졌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변화로 보이네요. 측면부에서의 변화는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새로운 22인치 휠 디자인이 적용되었다는 부분이 가장 인상적인 변화인데요. 개인적인 제 취향으로는 22인치 휠 디자인이 GV80의 고급스러운 디자인과는 조금 언밸런스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5스포크의 바람개비 휠 모양으로 역동성을 표현한 것 같은데 GV80에는 조금 더 정적인 느낌의 휠 스포크가 많은 디자인을 써서 클래식하면서 우아한 느낌이 나는 휠을 최고 사양으로 제공했었다면 조금 더 만족스럽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외부의 변화도 만족스럽지만 이번 부분 변경의 하이라이트는 인테리어입니다. 가장 크게 두 가지 변화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이어져 총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다는 부분, 두 번째는 새로워진 스티어링 휠 디자인, 즉 핸들 디자인이 변경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듀얼 와이드 스크린의 경우 다른 브랜드에서 워낙 자주 봐왔던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리 놀랍지 않은 부분인데요. 저에게는 새로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더더욱 마음에 와닿습니다. 맨 처음 GV80이 출시되기도 전 위장막 사진으로 돌아다닐 때 정말 핸들 디자인이 저런 디자인으로 나오는 거냐, 믿을 수 없다, 깍티슈 에디션, 럭비공 에디션 등등의 혹평을 받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출시되었고 실물로 봤을 때 역시나 멋진 디자인은 아니었습니다. 역시나 제네시스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했는지 너무나도 멋진 3스포크 타입의 새로운 스티어링 휠을 적용했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부분이에요. 이제 GV80 인테리어에서 아쉬운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스티어링 휠과 27인치 듀얼 와이드 스크린으로 인해 GV80 인테리어가 주는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훨씬 깔끔해졌고 세련되어졌죠. 그리고 센터 콘솔은 더욱 간결해졌습니다. 고급 SUV가 갖춰야 할 부분들을 이제 다 갖췄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아쉬운 부분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없어진 만큼 가격의 상승폭도 어마어마한데요. 가격에 대한 부분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이번 GV80 페이스리프트의 핵심은 바로 2차 GV80 쿠페입니다. BMW X6를 시작으로 메르세데스 벤츠 GLE 쿠페, 포르쉐 카이엔 쿠페 등등 SUV도 이렇게 스포티하고 섹시할 수 있다는 디자인을 보여준 여러 쿠페 차종들이 있었고 소비자들의 반응 역시나 뜨거웠죠. 제네시스에서도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도 쿠페형 SUV를 만들자 해서 결국 나온 차량이 바로 GV80 쿠페인데 컨셉트카보다 못하다는 평들이 많지만 그래도 쿠페형 SUV를 기다리셨던 분들의 갈증을 어느 정도는 해소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스탠다드 디자인보다는 유려하고 우아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 뒤가 좀 짤막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뚝 잘린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넉넉한 헤드룸과 적재 용량을 포기하고 쿠페를 선택할 만큼 아름다운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GV80 쿠페는 인테리어에서도 특징을 가지는데요. 앞서 제가 칭찬했던 GV80 페이스리프트의 스티어링 휠과 또 다른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을 제공합니다. 제 왼쪽이 구형 GV80, 중간이 신형 GV80, 가장 오른쪽이 GV80 쿠페의 핸들 디자인이죠. 전체적으로 3스포크 타입이고요. D컷 핸들입니다. 확실히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매력적으로 와 닿네요. GV70 스포츠 패키지를 적용했을 때 만나볼 수 있는 스티어링 휠과도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GV70 스포츠 패키지의 핸들은 실제로 잡아보면 핸들 두께가 조금 얇은 편인데 GV80 쿠페의 핸들은 두툼하면서 묵직해 보이네요.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변경된 부분들과 상품성을 보니까 더 멋져지고 좋아진 건 충분히 알겠는데 가격은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먼저 GV80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기본 사양인 2.5 터보 가솔린 엔진 기준 깡통 사양은 6,930만원으로 이전 모델 대비 약 450만원이 올랐습니다. 부분 변경 치고는 꽤나 많이 오른 수준이고요. 디젤 엔진은 삭제되고 가솔린 2종으로만 제공되는데 놀랍게도 순수 가솔린 엔진만 제공합니다. 보통 2023년 현재 출시되는 신차들이 기본적으로 마일드 하이브리드 혹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기본 적용해서 출시되는 것과는 반대로 파워트레인에서의 변화는 전혀 없는데도 가격이 45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일단 GV80에서는 전혀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넣을 계획은 없어 보이네요.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 구동 타입을 선택해야 하는데 보통 GV80을 구매하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이 4륜구동을 선택하시기 때문에 350만원 옵션인 4륜구동을 선택하면 차량 가격은 7,28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 외장 컬러는 유광 컬러는 모두 무료입니다. 저는 블랙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크 블랙으로 선택할게요. 그 덕에 추가된 금액은 없고요. 그 다음은 휠 앤 타이어인데 기본 19인치가 적용되는데요. 19인치도 괜찮습니다만 GV80 정도 크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20인치 정도 사이즈가 적당하게 드레스업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인치 휠을 선택할 건데요. 사실 20인치 휠 디자인도 제 마음에 그렇게 썩 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금액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면 굳이 20인치까지는 선택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22인치 옵션도 제공하지만 사실 22인치는 GV80에 너무 오버스펙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승차감 부분에서도 GV80이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22인치 휠까지 금액을 추가하면서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트 타입은 제 라이프 스타일로는 5인승이 가장 적절하고요.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분이나 2열에 사람을 자주 모신다면 6인승을 추천드리고요. 초등학생보다 어린 자녀 2명 이상, 그리고 6명 이상 탈 일이 많다 싶으면 7인승을 선택하는 게 낫겠지만 GV80의 3열은 사실상 성인이 탈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최대 6인승 시트까지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6인승으로 선택해서 3열을 접고 4인승 SUV로 타시면 돼요. 다음은 내장 디자인인데요. 스탠다드, 시그니처 1, 시그니처 2가 있는데 저는 스탠다드 디자인의 스모크 그린 앤 바닐라 베이지 투톤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각 옵션마다 다른 점은 조금 더 고급진 소재가 넓게 두루두루 적용된다는 부분과 시트 퀼팅 패턴이 달라진다는 부분, 선택할 수 있는 가죽 컬러가 많아진다는 것과 투톤 스티어링 휠이 제공된다는 점 정도입니다. 근데 스탠다드 디자인도 기본적으로 훌륭해서 저는 굳이 시트에서 옵션을 따로 추가할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은 세부 옵션 사양들인데 일단 파퓰러 패키지는 보편적으로 이 차를 사는 사람들이 이건 대부분 넣습니다 하고 제안하는 옵션인데요. 실제 구성을 봐도 억지로 끼워 넣은 게 아니라 있으면 충분히 편하겠네, 필요하겠네 싶은 구성이라 저는 파퓰러 패키지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파퓰러 패키지에 갑자기 빌트인 캡 넣고 그랬다면 신랄하게 비판을 했겠지만 괜찮은 옵션 패키징이라서 이건 꼭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넣을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파노라마 썬루프와 뱅앤올룹슨 사운드 패키지입니다.
뭐 파노라마 썬루프는 내가 굳이 안 쓰더라도 나중에 중고로 판매할 때 이 옵션이 있어야 선호도가 좀 더 높아지고, 뱅앤올uf슨 사운드는 제가 제네시스 G90에 적용된 걸 시승 시에 경험했을 때 워낙 매력적으로 느꼈던 옵션이라서 GV80에서도 꼭 넣고 싶었습니다. 뭐 추후에 이 부분은 제가 시승기를 통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런 구성으로 GV80을 만들어 보면 총 차량 금액은 8,450만 원입니다. 어후, 많이 비싸죠. 사실 쓸데없는 옵션은 거의 안 넣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8천 중반 취등록세까지 하면 9천만 원은 예산으로 잡아야 구매가 가능한 차종입니다. 물론 뭐 더 저렴하게 구매하시려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죠. 사실 이렇게 되면 내가 8천만 원대 살 수 있는 다른 SUV들은 또 뭐가 있나 라고 당연스럽게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뭐 수입차로 눈을 돌려보면 메르세데스 벤츠의 신형 GLC, 볼보의 XC6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을 살 수 있는데 GV80보다 체급을 낮춰야 합니다. 차 크기가 작아지면 다운그레이드하는 느낌이라 보통은 차급을 내리지 않습니다. 뭐 업그레이드로 한번 본다면 렉서스 RZ는 전기차라서 GV80과는 파워트레인이 완전히 다르고요. 뭐 기아 EV9도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라 아웃. 포드 브론코 역시나 가격만 비슷하지 완전 다른 장르라서 아웃. 포드 익스플로러도 구매할 수 있지만 고급성 부분에서는 GV80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아웃. 그럼 남는 건 지프 그랜드 체로키 정도인데 차량 크기와 소재의 고급화, 파워트레인 부분에서는 거의 대등하게 놓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경쟁 모델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프라는 브랜드의 이미지와 AS 부분, 부품값 등등을 생각하면 대부분의 국내 소비자분들은 지프 그랜드 체로키와 GV80을 놓고 비교했을 때 GV80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땅히 8천만 원대 SUV 중에서 이 정도 크기의 매력적인 경쟁 모델이 없긴 합니다. 물론 전기차를 제외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번에 1억이 넘는다라는 소문이 있는 GV80 쿠페의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제가 GV80 쿠페를 산다는 생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파워트레인은 3가지를 제공합니다. GV80보다 하나가 더 늘었는데 G90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3.5 터보 48V 일렉트릭 슈퍼 차저입니다. 근데 옵션 가격이 무려 935만 원이에요.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경험하려면 거의 1,00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도 6기통 가솔린 3.5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옵션가를 500만 원 정도 예상했는데 935만 원은 너무 손 떨리는 옵션 금액이에요. 저는 그냥 추가금 없는 2.5 터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도 시작가가 8,255만 원입니다. 6,930만 원이었던 GV80 시작가보다 1,325만 원이 더 비싸죠. GV80 쿠페의 문턱 자체가 일단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4륜구동은 기본 사양입니다. GV80에서 350만 원이었던 추가 옵션이죠. 그 다음은 컬러 선택인데요. 마찬가지로 유광 컬러는 모두 무료입니다. 쿠페이니만큼 미우나 레드를 선택했는데요. 만약 실제로 산다면 블랙이나 화이트를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겠죠. 휠은 기본 20인치 휠이고요. 옵션으로 최대 22인치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22인치는 오버스펙이라 생각되어 그냥 20인치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사실 이 20인치 휠 디자인도 개인적으로 엄청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인테리어는 디자인 셀렉션 1을 선택할게요. 살짝 아쉬운 부분은 디자인 셀렉션 1을 선택하면 레드 시트가 없다는 부분이에요. 레드 시트를 원하면 추가금 150만 원을 내고 셀렉션 2를 선택해야 합니다. 추가 옵션은 파퓰러 패키지는 일단 기본으로 넣고요. 그 외에 GV80과 동일하게 파노라마 썬루프와 뱅앤올uf슨 사운드 패키지를 넣겠습니다. 컨비니언스 패키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넣진 않을게요. GV80과 동일한 스펙으로 옵션을 넣었을 때 GV80 쿠페의 가격은 9,225만 원입니다. 아니 9천만 원이 넘네. 엄청 비싸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쿠페가 원래 스탠다드 모델보다 비싸긴 하지만 제네시스 GV80 쿠페가 9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체감상 좀 비싸게 느껴지긴 합니다. 취등록세까지 감안한다면 1억은 예산으로 잡아야 구매가 가능한 것이니까요.
비슷한 옵션으로 구성했을 때 GV80은 8,450만원, GV80 쿠페는 9,225만원으로 775만원 차이가 납니다. 일단 GV80을 어느 정도 옵션을 넣어서 타려면 이제 8,000에서 9,000을 생각해야 되는 차가 되었죠. 여기서 만약 GV80 쿠페를 풀옵션으로 선택을 한다. 그렇게 되면 차량가 8,255만원에서 3.5 터보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935만원 추가, 무광 컬러 70만원 추가, 22인치 타이어 120만원 추가, 디자인 셀렉션 2 150만원 추가, 파퓰러 패키지 640만원 추가, 파노라마 썬루프 140만원 추가, 컨비니언스 패키지 255만원 추가, 뱅앤올루슨 190만원 추가, 빌트인 캠 패키지 85만원 추가 해서 총 금액은 1억 840만원입니다. 제네시스 액세서리 옵션은 제외하고 옵션을 모두 넣은 금액은 1억 840만원이죠. 자, 이 금액을 기준으로 쿠페형 SUV로 대표되는 두 개의 모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GLE 쿠페와 BMW X6죠. 벤츠 GLE 쿠페는 최근 페이스리프트 되어 GLE 402 쿠페, 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과 GLE 450D 쿠페, 즉 직렬유기통 디젤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되었는데 금액은 각각 1억 3,100만원, 1억 3,700만원입니다. GV80 쿠페 풀옵션보다 약 2천만원 비싼 금액이고요. BMW X6도 최근 페이스리프트를 거쳐 전 라인업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되었고요. 30D는 1억 2,580만원, 40i는 1억 3,140만원입니다. GV80 쿠페보다 물론 더 비싸긴 한데요. 수입차는 기본적으로 할인이 제공된다는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X6가 조금 더 할인을 받는다면 GV80 쿠페 풀옵션과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네시스에서 새롭게 출시된 GV80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멋져진 만큼 가격 역시나 쉽사리 이제 다가가기 어려운 금액대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GV80 쿠페가 얼마나 판매될지 궁금한데요. 제네시스에서도 많이 판매되는 볼륨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가격을 이렇게 출시하진 않았을 겁니다. 살 사람은 다 사겠지. GV80 쿠페가 너무나도 사고 싶은 사람은 사겠지라는 생각으로 출시했을 확률이 높죠. 추후에 GV80 페이스리프트 시승할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께 GV80 페이스리프트 혹은 GV80 쿠페 시승기도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